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걸스카우트 대전연맹 영리더 조선아. 영리더 송예은입니다. 네, 걸스카우트란 이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걸스카우트는 영국에서 소녀들을 위한 걸가이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1910년도에 시작되었고 그 후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걸스카우트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직후인 1946년도에 대한소녀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 들어서 지금의 이름이죠.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네,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에는 대전연맹을 포함한 19개의 지방연맹과 1개의 특수연맹이 소속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대원들은 나이에 따라 소속이 달라집니다. 네, 걸스카우트라고 하면 이제 보통 노란색에서 초록색 계열의 제복을 입는 이제 개나리대에서 연장대 모습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여기 사진에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런데 저희처럼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된 이제 영리더들이나 아니면 지도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하늘색이나 또 더 진한 감색 제복을 입는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제 익숙한 초록색 제복은 졸업했지만 저희도 똑같은 걸스카우트입니다. 걸스카우트 활동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걸스카우트 활동의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인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학교 뒤뜰야영에서 크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야영까지 대자연 속에 도전과 모험이 가득한 야외 활동도 있죠. 네, 그리고 안전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장과 영역별로 협력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도전장, 그리고 각종 패치와 배지 취득 활동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걸스카우트 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끝나고 나면 소녀와 젊은 여성들은 스스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활동을 마칠 때마다 걸스카우트 대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경험의 폭을 넓히며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걸스카우트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앞에서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마 야영이 가장 많이 생각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것이 바로 야영에서 아주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매진법과 묶음법입니다. 매진법과 묶음법 이름 자체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매진법과 묶음법은 말 그대로 끈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엮거나 묶는 것을 말하는데요. 뉴질랜드의 The Ashley Book of Knots라는 책에는 약 3,880여 가지 매듭이 수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한 100개 정도. 그리고 또 그거를 응용해서 새롭게 사용하는 매듭도 10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매듭들에는 각자의 이름이 다 있는데요. 매듭을 짓는 방법이나 용도, 또 매듭이 완성된 모양을 보고 그에 따라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는 매진법 4가지와 묶음법 3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물은 정말 간단한데요. 2개의 끈과 묶음법에 사용할 나무 막대 몇 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걸스카우트에서 체험하고 교육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 전용 끈과 나무막대를 이용해서 소개를 해드리긴 할 텐데 꼭 정확하게 이렇게 똑같은 준비물을 갖고 계시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탄성이 과한 끈이거나 너무 단단한 끈이 아니라면 이런 등산 로프나 좀 얇은 줄, 어떠한 끈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묶음법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굵은 나무막대뿐만 아니라 짧은 실과 이런 나무 젓가락 같은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매진법과 묶음법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앞서서 설명해 드릴 건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게 다 걸스카우트 내에서 쓰이는 명칭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매듭을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름이 달랐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명칭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걸스카우트 기준이라는 점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네모 매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 매듭은 2끈을 이을 때 사용하는 매듭법인데요. 가장 쉽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매듭입니다. 매진법을 조금 공부했다고 하는 걸스카우트 대원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매듭이죠. 네, 그래서 걸스카우트 활동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듭이니까요.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손 끈 위에 오른손 끈을 놓고 그대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준 상태에서 다시 이 왼손 끈을 오른손 끈 위에 놓고 한 바퀴 돌려서
꽉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매듭이 네모 매듭입니다. 간단하죠? 네, 각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매듭을 지었을 때의 모양이 살짝 네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네모 매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이 네모 매듭은 묶는 방법만큼이나 풀어내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매듭을 풀 때는 이렇게 그냥 매듭진 부분을 이렇게 오케이, 푸는 오케이. 게 일반적인데 네모 매듭은 푸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모인 두 갈래의 끈을 잡고 한쪽으로 쭉 당겨준 다음 이 가운데 고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네모 매듭이 풀리게 됩니다. 첫 번째 매듭이 벌써 끝났어요. 네. 네, 그만큼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매듭이라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네모 매듭은 실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끈을 잇는 데 쓰거나 아니면 물건을 묶는 거 이외에도 저처럼 이렇게 스카프를 묶을 때 네모 매듭을 이용해서 묶어주시면 쉽고 예쁘게 이렇게 묶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팔이나 발목 등을 다쳤을 때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데 마무리 매듭으로 이 네모 매듭을 사용하는데요. 쉽고 빠르게 묶고 또 풀 수 있어야 하니까 이 네모 매듭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는 가문 매듭입니다. 이 가문 매듭은 굵은 못이나 아니면 물건 같은 데다 끈을 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고요. 높은 기둥이나 나무 같은 곳에 이제 끈을 둘러서 멜 수 있는 방법 하나, 이렇게 총 두 가지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가문 매듭은 이러한 이용 방법의 특성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볼 묶음법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두 손으로 끈을 잡아줍니다. 왼손으로 잡은 쪽 끈은 위쪽으로 돌려서 고리를 만들어주고 반대로 오른손으로 잡은 쪽 끈은 아래쪽으로 돌려서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고리를 왼쪽 고리 위쪽으로 이렇게 겹쳐주시고요. 겹친 두 고리를 매듭을 만들 대상에 이렇게 걸어서 양쪽으로 쭉 당겨주면 이런 모양의 가문 매듭이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큰 기둥이나 나무같이 우리가 들어서 옮길 수 없는 곳에 매는 방법이죠. 이 나무에야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걸면 되는데 이만한 나무나 기둥 같은데 저희가 이쪽까지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걸어서 내려올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듭을 지을 대상의 뒤쪽으로 끈을 놓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짧은 끈을 먼저 앞으로 당겨줄게요. 그 다음 왼손에 있는 끈도 당겨와서 X자로 이렇게 앞에서 교차를 시켜줍니다. 위쪽으로 올라왔던 이 짧은 끈을 뒤로 한 바퀴 돌려와서 앞에서 만들었던 X자와 짧은 끈이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그 다음 짧은 끈을 앞에서 만들었던 X자 뒤쪽으로 돌려서 그대로 쭉 당겨주시면 아까와 같은 모양의 가문 매듭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만 알아두신다면 간편하게 기둥 같은 곳에 무언가를 묶어야 할 때 이제 풀릴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생각난 건데 반려견이랑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산책 나가셨을 때 배변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정말 손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 잠깐 옆쪽에 벤치 같은 데다가 리드줄을 잠깐 이렇게 가문 매듭으로 걸어주고 후다닥
일을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손에서 리드줄이 떠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정말 부득이할 경우에만 이렇게 급하게 잠깐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매듭인 당김 매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매듭인데요. 보시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매듭 모양을 지을 때 정리를 잘 해줘야 이렇게 정석대로인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손으로는 끈을 길게 잡고 오른손으로는 짧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잡은 쪽 끈을 왼쪽 끈 위쪽에 놓아주시고요. 그대로 안쪽으로 한 바퀴, 두 바퀴 감아주세요. 이 감고 남은 짧은 끈은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이 바깥쪽으로 뺀 짧은 끈을 다시 긴 끈의 앞쪽으로 감아주면서 이 사이 틈으로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꽉 조여주면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은 모양의 매듭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두 가지 매듭에 비교하면 조금 방법이 어렵죠? 당김 매듭을 제대로 하셨으면 보시는 것 같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고리를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끈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요. 당김 매듭은 천막이나 텐트를 칠 때 그에 사용하는 이제 당김줄을 묶는 데 사용한다고 해서 이름이 당김 매듭입니다. 그래서 당김줄에는 꼭 이 당김 매듭만 써야 되느냐? 네,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두매듭이라고 당김줄을 묶을 수 있는 매듭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지만 두매듭보다는 이 당김 매듭이 묶었을 때 훨씬 튼튼하고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확실하게 튼튼하게 줄을 묶어야 한다. 그러면 이 당김 매듭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벌써 매듭법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희가 알려드릴 마지막 매듭은 고리 매듭입니다. 매듭이 나온 최종적인 모양만 보셨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당김 매듭이랑 이제 되게 비슷하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고리 매듭과 당김 매듭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매듭의 고정 여부입니다. 앞쪽에 당김 매듭은 매듭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고리 매듭의 특징은 이 고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고리 매듭을 매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끈 자체로만 매는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당김 매듭과 동일하게 왼쪽 손으로는 끈을 길게 잡고 오른쪽 손으로는 짧게 잡아줍니다. 오른쪽 끈을 위로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고리 안으로 넣어서 빼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끈을 왼쪽 끈 뒤에서 고리의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끈을 당겨줍니다. 끈 정리가 다 됐다면 이 삼각형 모양의 매듭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매듭이 나왔다면 고리 매듭을 잘 만든 것입니다. 아까 당김 매듭과 다르게 고리 매듭의 고리는 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게 보이시죠? 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저희의 몸을 직접 하나의 축으로 사용해서 몸에 끈을 직접 들여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끈을 허리 뒤에 놓고 끈을 잡아줍니다. 왼손 끈은 길게 잡고 오른쪽 끈은 짧게 잡습니다. 오른손 끈을 왼손 끈 위에 놓고 몸통 안쪽으로 한번 돌려줍니다. 오른손 끈을 왼쪽 끈 뒤에 놓고 손목에 감긴 고리 안으로 넣어서 잡아당겨줍니다. 삼각형 모양이 맞게 나왔다면 고리 매듭 완성입니다.
네, 이 고리 매듭은 원래 배를 구두에 고정시킬 때 사용되는 매듭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선박을 구두에 고정시키려면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걸어놔야 이제 파도가 쳐도 배가 흔들리고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저희랑 해보신 두 번째 매듭 방법은요, 사실 인명 구조를 할 때 빠르게 매듭을 지어서 쓰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네, 산이나 바다에서 내가 조난을 당했을 때, 나 혼자서는 이제 도저히 안전한 곳으로 갈 힘이 없는 상황일 때, 구조하는 쪽에서 이제 로프 같은 거를 묶어서 던져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구조하는 쪽에서 이제 친절하게 묶어서 잘 던져줄 수도 있겠지만, 급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내가 내 몸에 맞춰서 너무 쪼이지 않게 묶을 줄 알아야 나도 덜 다치면서 안전하게 이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매진법 4가지는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묶음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묶음법을 시작하기 전에 리마인드 해드릴 한 가지. 아까 매진법 두 번째로 배웠던 거, 가문 매듭 다들 기억하시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중요한 사실. 모든 묶음법은 가문 매듭으로 시작해서 가문 매듭으로 끝이 납니다. 묶음법은 웬만하면 다 끈을 가지고 말 그대로 돌려서 얽고 놓는 거라서요. 가문 매듭 한 가지만 잘 알고 계신다면 사실 방법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거의 없어요. 네, 다만 그렇게 묶어놓은 것들이 형태를 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손에 힘을 꽉 주어서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묶음법 첫 번째 네모արգ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모արգ기는 십자로 무언가를 엮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로막대에 먼저 가문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제 세로막대 위에 가로막대를 놓고 오른쪽 위에서 세로막대 뒤로, 그리고 왼쪽에 앞으로, 그리고 세로막대 아래에 뒤로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3번 정도 감아줍니다. 이제 나무 사이를 묶어줄 건데 이 줄에서 한 바퀴 뒤로 감아서 나무 사이를 묶어줍니다. 이제 마무리로 막대의 윗부분에 가문 매듭을 묶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모արգ기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네모արգ기가 끝난 모습을 보면요. 딱 이렇게 끈이 지나가서 겹쳐진 이 부분이 딱 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네모 모양이니까 네모արգ기라고 기억해 주시면 쉬워요. 네, 뭐 사실 막대기 2개 엮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하나. 그냥 이렇게 사이로 X자로 끈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X자 모양은 맞목음읽기라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묶음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네모արգ기 얽는다는 거는 각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목음 얽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X자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딱 정확히 직각의 모양을 만드는 데는 네모 얽기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묶음법은요, 바로 세발묶음이에요. 네모արգ기에 이어서 참 정직한 이름이죠. 네, 묶고 나면 이제 발이 3개가 된다는 세발묶음. 세발묶음을 이용하면 이제 어떤 물체를 균형 있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제 올려놓는 삼각대처럼.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묶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3개를 한꺼번에 잡고 가문 매듭을 크게 지어줍니다. 나무를 한꺼번에 4번 정도 감아줍니다.
나무를 삼각대 모양으로 펼쳐줍니다. 펼친 나무의 사이사이를 2번씩 감아줍니다. 나무의 하단에 가문 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세발 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꼼꼼하고 튼튼하게 감아서 만든 이 세발묶음 지지대가요, 의외로 굉장히 튼튼해요. 야영장 같은 데 가면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묶어서 두고 가운데 이렇게 긴 막대 하나를 걸쳐서 만화에 나오는 바비큐 모양처럼 물건을 걸어둘 수도 있고요. 근데 안정감 있어요. 근데 이거 삼각대 돼요? 되지 않을까? 해보자. 봅시다. 네, 벌써 묶음법도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묶음법은 나란히 이어읽기입니다. 네, 이 나란히 이어읽기는요, 2개의 나무를 이어서 엮거나 아니면 1개의 나무로는 길이가 부족해서 이용을 하지 못할 때 나무 막대의 길이를 늘려서 알맞은 곳에 사용하기 위한 묶음법입니다. 일단 막대를 같이 묶어서 늘리거나 해야 하니까요, 2개의 막대를 이렇게 나란히 겹쳐진 것처럼 둡니다. 아까 세발 묶음 때 막대 여러 개를 한 번에 가문 매듭으로 묶은 것처럼 지금도 가문 매듭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는 끈으로 7, 8일 정도 계속 감아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감았으면요, 마지막에도 한번 가문 매듭으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대 최소한의 부분만 겹쳐서 저희가 나란히 열기를 해줬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막대를 조금 더 길게 겹쳐서 나란히 열기를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조금 더 안정되고 튼튼하게 두 막대를 엮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걸스카우트에서 쓰이는 매듭법과 묶음법 중 4가지의 매듭법과 3가지의 묶음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맺고 묶는 방법만 알았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대집회 같은 행사에서 이 매듭끈을 가지고 연습을 했든, 실제 야영에서 나뭇가지랑 로프줄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어서 사용했든, 모든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내 뒷순서로 매듭끈을 이용할 다른 대원에게나 야영이 끝나고 대원들이 돌아가도 자리에 그대로 남겨질 자연에게나 그들이 앞으로 지내는 데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끈 보관법만 하나 더 알고 가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저희가 매듭끈을 보여드렸을 때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걸스카우트 대원들은 매듭끈을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른 색의 끈이 2가지 있어서 보통 하나를 이렇게 접어준 뒤에 다른 하나로 가문 매듭을 짓고 돌돌 감아서 마지막에 다시 가문 매듭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듭끈이 아니라 하나의 긴 끈을 정리해둬야 할 때도 있겠죠? 이때는 끈 끝 휘감기라는 매듭법을 사용해서 묶어줍니다. 좀 전에 매듭끈은 기둥이 되는 끈과 돌돌 묶는 끈을 따로 두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긴 끈은 기둥이 될 만큼의 끈을 몇 번 접어준 다음 별도의 가문 매듭 없이 바로 돌돌 마는 걸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풀리지 않게 고정할 때만 마무리로 가문 매듭을 감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마무리로 끈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집에서 혹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긴 끈들이 있다면 꼭 매점끈이 아니더라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엉키지도 않고 이제 나중에 이 끈이 뭔지 보기 쉬우니까 찾기도 쉬워질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자주 쓰이는 매점법과 묶음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그냥 흔히 묶었다 푸는 걸로만 생각했던 매듭이 생각보다 정교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어디에 쓰이냐, 그 쓰임새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희도 이번에 온라인 청소년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매듭법과 묶음법을 연습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걸 알려드리는 사람이었지만 저도 몇 년 전에 처음 배웠을 때 생각이 조금씩 나기도 합니다. 맞아요. 진짜 실내에서 그냥 이렇게 끈 가지고 할 때는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나, 진짜로 쓰나 싶긴 한데 또 막상 아무것도 없는 야영에 던져지면은 다 쓰고 있으니까 그게 저희도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국제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올해 여름방학 드디어 걸스카우트 국제여행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와! 네, 저희 지난 2019년도에는요, 강원도 고성 세계 잼버리장에서 개최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하네요. 네, 아쉽긴 하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이니까요. 예전처럼 다시 걱정 없이 만날 수 있는 날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야영, 그리고 더 많은 걸스카우트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와 한국 걸스카우트 대전연맹 SNS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걸스카우트 대전연맹 영리더 조선아, 영리더 송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